네, 안녕하십니까. 2024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핵심 모의고사 실전 문제풀이. 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 맨 뒤에 있는 거, 자, 모의고사 2형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저와 같이 풀고요. 역시 잠깐 쉬었다가 21번서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X 문제부터 풀어보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OX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해서 우리 BSI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 경기에 대한 판단 등을 조사한 경기 예측 지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요것은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자, 우리 경제 용어에 대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OX 문제는요. 자, 보험계약자는 청약일과 상관없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0월 이내 계약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청약일로부터 또 30일 이내에 자, 우리가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일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우리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생명보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3번 OX 문제는요. 변액보험의 사망보험 최저보증은 보험고의 기능이므로 별도의 보증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보증 비용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단순한 지문이지만 틀린 게 되겠습니다.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4번 문제입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은 자금을 일시에 펀드로 투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된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이 아니라 자, 요 뒤에 말을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보험료 평균 분할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은 처음에 펀드의 배분비를 정했다가 자, 나중에 어떤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원래대로의 배분비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용어 자체가 설명하는 내용과 미스매칭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X 표시로 하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틀린 거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3번 보니까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통화 안정증권인데 자, 이 통화 안정증권은요. 장기 금융시장에 포함되지 않죠. 단기 금융시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정답에 다 맞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같은 경우가 장기 금융시장에 해당되는 거 맞고 콜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제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자, 단기 금융시장에 해당된다. 이런 것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거 RP라고 하잖아요. 이런 매매시장에서 채권 보유자는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금을 회피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채권을 자, 매각하면서 돈을 회수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본 손실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자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하죠. 왜냐하면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을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금리 프리미엄이 높게 붙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차감한다. 요거는 요 단어와 요 단어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글씨가 조금 제가 화살 표시하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맞는 내용이 돼요. 특히나 여기 연말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상품은 뭐냐? 자, 일단은 시장 실세 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결제 기능이 결합된 은행 상품으로서 단기간 목돈을 운용할 때 여기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목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요. 은행도 키워드가 돼요. 자, 요렇게 운용할 때 유리한 예금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MMD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상품 용어 정리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었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업 공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IPO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상장과 달리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기업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다음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됐는데, 자, 우리가 주식 발행하면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주라고 하면 주식을 소유한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주인, 주주죠. 자, 이 주주는 주식을 소유할 경우에 뭘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확정부 이자를 받는 건 채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이자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과 배당금이 들어가는 자 1번이 맞게 나열한 거니까 9번에 1번 여러분들께서 정답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번은요. 자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시 가나다라 혹은 1, 2, 3, 4 해가지고 자 살짝 바꿔놓고 나오는 문제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채권은요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에요. 주식은요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망할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시적과 영구적이 서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원위치를 시켜놓으면 채권에서는 한시적, 주식에서는 영구적. 자 그러니까 다가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가장 낮은 구간에 적용세율로 만든 것은 자, 그래서 우리 과표라고 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게 뭐예요? 6%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12번 문제.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정답 리스트에 1번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 개인별.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셨죠? 1인당 가입 한도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분류과세로 납세금을 종결한다. 3천만 원이면요. 우리 종합과세로 가야 되죠. 금융종합과세. 자, 그러니까 4번 틀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13번 괄호 아래 들어갈 용어로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인데요. 자, 이것은 용어를 묻는 문제예요. 보장성 범위 뭐냐? 그 다음에 저축성 범위 뭐냐라고 하면 자, 만기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자 만기 시라면 생존할 때잖아요. 그러면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 생존이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초과가 들어가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3번에 1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번에 1번 정답으로 갑니다. 자, 14번은요.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서는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맞죠? 의사 합치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처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게 전문보험계약자는요. 야, 너 전문보험계약자 우리 금융기관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자체 같은 거. 자, 이런 데는요. 너희들은 전문가니까 다 알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청약을 처리할 수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료학과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자, 6개월 이내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요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럼 3번 틀린 걸 찾아주니까 3번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런 지문은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고요. 자, 4번 지문도 좀 중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 계약 당사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또 블랭크 쳐놓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중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는요, 세법과 관련된 거는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암기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퇴직연금계좌에 본인 명의로 납입한 연 700만 원 금액은요, 연금계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이런 것들을 우리 연금계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2번은 이제 해당 사항이 되고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1번, 3번, 4번은요. 이런 연금계좌에 이제 제외되는 금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문제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 나중에 그 연금계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 받을 때 연령대별로 그 연금 소득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근데 나이 구간마다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좀 나이가 젊으면 좀 세율을 좀 많이 내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령자니까 세율이 좀 낮아야 좀 고령자들 부담이 덜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일단 기계적으로 외워주세요. 5, 4, 3.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맞는 구간은 3 틀렸죠. 5로 바꿔줘야 되고요. 4 맞고요. 요거 3 바꿔줘야 되고요. 자,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차등 있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 및 경과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던 2008년은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했어가 아니라 감소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라 규제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거죠. 법적 근거는요. 자, 2001년경에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격 자율화 이후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상품 도입이 추진되었다. 요게 일단 맞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변액연금보험이 먼저 도입된 건 아니에요. 뭐가 먼저 연금 도입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렇죠. 변액종신보험이잖아요. 두 번째가 변액연금보험, 세 번째가 변액유니버셜보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맞는 거 찾아주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그렇죠?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변액보험은 바른 거니까 기본보험을 최저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기본보험이라고 하는 건 사망보험을 최저 보장하겠다는 거니까 자, 아무리 투자 수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보험금만큼은 지켜주겠다. 자,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원금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보험료를 냈는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변액보험 안내장에 예시된 해약 환급금에 적용되는 실제 순수율은 평균 공시이율은 아니죠. 왜 평균 공시를 갑자기 여기서 나오게 됩니까? 자, 평균 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 위에 거, 아래 거를 우리가 보통 예시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익률 기준에서 볼 때, 자, 변액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다 계약자 입장에서 항상 유리하다? 그러하지는 않죠. 수익률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역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4번. 자, 변액연금보험은 장수 위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따른 해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정답은 18번에 4번으로 여러분들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변동보험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상품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최저 사망보험이 있네요. 그러면 최저 사망보험을 보증하는 거구나. 그러면 또 종신보험이구나. 자,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도 뭐다? 그렇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도 보장성이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보장성, 사망보험이 늘어나는 구조. 자, 그러면 몇 번이 되겠어요? 보장성만 찾아주는 거니까 18번에 3번으로 골라주는 게 정답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3번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차시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옵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보험계약자가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아니죠. 예,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우리 사망보험에 대한 최저 보증, 연금 재원에 대한 최저 보증, GMDB, GMAB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전에도 나왔던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하는 게 최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죠. 기납입 보험료는 아니다. 네, 기본보험금을 사망보험으로 최저 보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저 보증 비용은 자, 일반 계정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한다. 자, 일반 계정 적립금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20번에 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정답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역시 20문제를 후딱 풀었네요. 여러분들 틀린 거 있어요? 예, 틀린 거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반복 복습입니다. 꼭 반복 복습을 통해서 다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